반도체라고 하는 것은 경제 산업뿐만이 아니라 안보 군사에 있어서도 아주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네, 각 상임위 활동을 통해 2023년 국회의 성과와 과제를 돌아보는 시간. 오늘은 국가기관의 주요 정보를 공유하고 보호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 정보위원회 순서입니다. 공공기관의 해킹 피해를 줄이고 총선 전 북한의 사이버 공작을 막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박덕흠 정보위원장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이제 축하드릴 부분이 있네요. 지난 10월에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 네. 의정활동 부문 대상에 선정이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올해 이제 1월부터 정보위원장을 이제 쭉 맡으셨으니까 이제 뭐 네. 1년을 꽉 채우신 거네요. 네. 네. 그 다양한 부처와 이제 정보를 공유하고 또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그동안 1년 동안 이제 다각도로 이제 노력을 하셨는데 연말을 맞아서 이제 정보위 활동에 대한 이제 소회부터 좀 들어볼까요? 저희는 이제 상임위들이 이제 모든 상임위지만 지금 이제 여소야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상임위도 마찬가지로 우리 민주당에서 과반 이석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죠. 그렇지만 이제 그 이견 차이가 또 특히나 우리 안보에 대해서는 보수와 진보가 상당히 또 이견 차이가 많은 곳입니다. 저희 상임위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는데 이견을 이렇게 좁혀나가는 것이 쉬운 건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 여야 의원들을 잘 추스리고 서로 타협하고 조정을 이렇게 해서 네. 그래도 저희는 이제 위원회에서 큰 소리 안 나오면서 1년 동안 위원회를 잘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야 의원님들한테도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앞으로 남은 임기에도 서로 큰 이견 없이 이렇게 조율을 하면서 다 타협점을 찾아가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올해 정보위에서는 그 사이버 안보가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네. 특히 그 북한, 중국, 러시아에서 우리 안보기관에 해킹을 여러 차례 그 시도를 해서 논란이 됐었잖아요. 네네. 네, 그 국내 공공기관 해킹 시도는 상반기 동안 일평균 137만여 건으로 지난해보다 15% 정도 네네네.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이렇게 그 국가 기밀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마련돼야 할까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해킹은 정말 일상화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미국에서도 안보 이제 유엔에서도 네. 지금 북한에서 해킹을 해가지고 우리 가상화폐를 이렇게 이제 탈취해서 2조 이상이 이렇게 탈취했다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네. 그런 것을 보면 정말 이 해킹에 대해서는 상당한 우려를 금할 수가 없죠. 저희들도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에서는 이제 늘 일어나는 일상생활이기 때문에 또 좀 해이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잘못되면 엄청난 국가적인 그런 재앙이 올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미국, 일본, 뭐 중국들도 이미 사이버 안보를 국가 차원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범정부 차원에서는 사이버 안보 컨트롤 타워를 이렇게 둬야 된다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이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이버 안보 기본법이 이제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여야가 같이 법안을 내놓고 있는데 그 부분이 빨리 통과되도록 노력을 해서 정말 이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서 우리 안보에 대한 그런 해킹 관련 또 사이버에 관련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을 같이 풀어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방금 이제 뭐 자막에 말씀하시는 도중에 자막에서도 북한, 중국, 러시아의 이제 국내 공공기관 해킹 시도 뭐 이런 네. 이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 특히나 이제 내년 4월이 이제 중요한 우리 국내 정치에 이제 총선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북한의 대남 사이버 공격이 한층 더 좀 본격화되고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북한 사이버 공작의 핵심 역할을 이제 맡아왔던 김영철 전 북한 노동당 네, 네.
대남비서 이번에 그 통일전선부 고문으로 이제 복귀를 예, 그렇죠. 해서 예, 예. 이게 이제 또 내년 총선을 위한 포석이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또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총선 전에 이제 북한의 사이버 도발을 막기 위한 대책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지금 저희가 이제 그 북한에서 해킹 시도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 국정원에서 보고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10월인가요? 그때 국정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 그다음에 선관위가 합동으로 이렇게 보안 점검을 했습니다. 그 결과에 이제 일반적으로 해킹 조직들이 사용하는 수법으로 선관위 내부망 해킹이 이렇게 가능하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우리가 그런 선거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개표에 따라서 이제 결과가 뒤집힐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사전 투표나 이렇게 개표 결과가 이렇게 조작될 가능성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것은 북한에 있는 해커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해킹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보안 점검 결과. 그래서 이제 대책으로 이제 선관위가 내년 총선에서는 모든 투표지에 사람이 이제 직접 확인을 하게끔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유관 심사 절차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분들은 뭐 AI 시대에 또 아날로그로 다시 후퇴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하지만, 지금 선진국에서도 지금 이렇게 다시 이제 수작업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프랑스, 뭐 캐나다나 이런 데서도 지금 이렇게 전자 개표기가 위험하다, 해킹당해서 잘못될 수가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거꾸로 수개표 제도로 이렇게 전환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서 중점적으로 선관위한테 이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선관위도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지금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수개표 보고 유관으로 확인하고 이런 점검 절차를 거쳐서 아마 내년 총선 결과는 좀 발표가 상당히 늦어질 수가 있다고 수개표를 하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이 지금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선관위도 그 중요성을 알고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기사를 보면 참 속상한 소식이 있습니다. 올해는 국내 기업 출신 임직원들이 해외 우리 그 핵심 기술을 유출하는 문제가 정말 끊이지 네, 않았거든요. 심각하죠, 지금. 네, 네. 너무 속상한 문제인데 최근 5년간 기업 피해 추산액이 25조 원에 달하고 네. 적발되지 않은 건을 합치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등 우리 국내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강력한 대안 좀 없을까요? 근데 이제 이 문제가 지금 뭐 문제만이 아니라 쭉 누적된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방첩사, 옛날 보안사, 그리고 정보사, 또 우리 국정원, 경찰 다 같이 이제 이런 유출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고심을 하고 회의도 몇 차례 하고 저도 이제 보고를 받았는데, 네. 이게 이제 선진국 사례를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스파이법, 경제 스파이법이 이렇게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해외 유출 가능성이 이렇게 있는 산업기술 경제 정보를 단순히 기업한테만 맡기지 않고 이제 국가에서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안보하고 또 직결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방위 산업체의 기밀이 또 중요하잖아요. 또 네. 기업의 디스플레이라든가 반도체도 중요하지만 방위 산업에 대한 그런 안보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일본에도 지금 내각 정보조사실을 이렇게 주축으로 이렇게 기업 및 단체가 유기적으로 이렇게 협력해서 산업 기밀 보호를 활동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산업 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그런 개정안이 현재 산자위에서 통과를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그 처벌 강화가 되고, 또 내부 고발자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네. 그래서 내부 고발자가 나올 수 있도록 좀 제도를 좀 만들어서 보호하면서 그 내부 고발자가 이거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를 하고, 또 네.
핵심 인재들에 대한 처우 개선도 또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이제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더불어서 개인정보 유출 문제도 이제 심각한 이제 심각하죠, 상황이에요. 맞아요. 네, 네. 그 지난달에 국내 이제 가장 큰 스크린 골프 업체 골프존에서 골프존이죠. 예, 회원 예. 200만 명의 정보가 이제 야. 유출이 된 그래서 이제 논란이 됐었는데 지난 3년 동안 국내 기업이 고객 개인 정보를 유출해서 시정 조치를 받은 사례가 총 200건이 넘어 201건에 이제 네. 달했고 여기에 이제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까지 이제 등록이 되어 있기 돼 때문에 있죠. 정말 절대 유출돼서는 이제 안 될 그런 문제인데요.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그 대책은 어떻게 좀 다른 각도에서 지금 보완책이 마련되고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온라인상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차하면 이게 다 유출이 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얼마 전에는 이제 챗 GPT까지 이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제기되면서 저 고도화된 그 AI 해킹에 등에서 이제 악용될 소지가 많다 이렇게 해서 지금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게 이제 문제를 좀 인지하고서 개인정보 유출한 기업의 과태료 이런 걸 상향을 하고 또 제재를 강화를 해서 그 개정안도 저도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상임위에서 논의 중인데 이제 개인정보는 규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관리 주체, 정보 주체가 관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이 개인정보를 이렇게 대량으로 다루는 기업, 공공기관 이런 분들이 정말 경각심을 갖고 소극적인 인식을 탈피해서 교육으로 통해서 정말 경각심을 갖고 이것이 이제 직원 교육을 또 강화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 접근에 대한 그런 취약점을 과하다 싶을 정도로 저희들이 이 안전 조치에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여야가 지난 8월에 그 정보위 전체 회의에서 이 회의 공개 여부를 두고 또 공방을 예, 벌였습니다. 그랬었죠. 네.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게 이 정보위가 국정원 현안 보고가 이뤄지기 때문에 네. 안보와 직결이 된 만큼 비공개로 계속 유지를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또 민주당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회의를 공개로 전환하고 또 보좌진도 배석을 해야 한다 이렇게 네. 맞섰습니다. 그렇게 했었죠. 네, 저희가. 의원님 생각도 좀 궁금하고 그 이후로 어떤 상황인지도 궁금한데요. 그래서 네. 이제 정보위를 여는 자체는 사실은 공개로 할 거냐 비공개로 할 거냐를 투표로 하게 돼 있어요. 투표로요? 예. 네. 그래서 과반 찬성을 하면 공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법으로도. 네. 예, 그렇게 돼 있는데 보통 이제 제가 지금까지 회의를 진행하면서 꼭 이제 회의를 이제 서두에 시작을 하면서 중간에 이제 안건이 올라오면 이거를 공개로 할 거냐 비공개로 할 거냐를 물어보고 네. 과반 좀 찬성을 하면 이제 비공개로 이렇게 진행을 하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보좌진 배석 문제는 이제 그때 보좌진을 다 배석을 하자. 그렇게 이제 얘기가 야당에서 나왔었는데 제가 중재안으로 그렇다면 우리 여야 간사 보좌진 네. 보좌관 한 명씩 네. 그리고 상임위원장 한 명에서 3명은 참석을 시키고 그 3명에 대해서는 비밀 취급인가를 조사를 해서 득한 후에 그 사람들에 대한 또 여러 가지 보안 사항을 하는 것으로 하고 이렇게 3명만이라도 이렇게 하자는 중재안을 냈는데 그 중재안도 또 잘 안 됐어요. 안 됐구나. 네, 그런데 네. 이제 저 개인적으로 생각은 이제 국가적으로 중요한 부분 있죠. 있는데 그 정도 보좌진은 사실은 이제 여야 간사 또 그 상임위원장 이 정도는 이제 같이 이렇게 참여를 시켜서 비밀 취급인가를 득한 후에 그 사람들한테 또 이제 서약서 같은 걸 받아가지고 보안에 대한 그 인식을 강화시킨 다음에 또 처벌 조항도 만들어가지고 네. 하면은 되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이것도 여야가 합의를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야 합의해서 그것이 좀 결론이 안 나가지고 지금 미뤄지고 있는 그런 미뤄지고 상황입니다. 있는 상황이군요.
자, 이번에 그 의원님의 이제 총선 예. 출마 계획을 여쭤볼 텐데요. 예, 예. 지난 3일에 요맘때 되면 이제 뭐 그 정치인들의 출판 기념회가 이제 러시를 네, 이루고 참 많죠. 있습니다. 네. 의원님도 이제 지난 3일에 박덕흠의 물이 가는 길 예. 출판 기념회를 이제 네, 네. 열으셨었죠. 이 책 안에는 의원님이 이제 그 전에 서울시 이제 토목직 예, 예. 이제 공무원 시절부터 또 삼선의 이제 국회의원이 되기까지 네, 그렇죠. 이제 과정, 또 지역 구민에게 붙이는 편지 등이 이제 네, 이 네. 책 안에 담겨 있는데 지역구에 있는 그 옥천 사무소에서 4선 출마 의지를 이제 밝히셨습니다. 예. 총선이 이제 한 3개월 100일 10일 정도 정도, 남았죠, 100일. 100일 정도 예, 남은 100일, 거죠. 예. 예. 지금 출마 계획을 좀 들어볼까요? 네, 저는 이제 그때 제가 이제 삼선하는 동안에 출판 기념회는 안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 여러 가지 정치를 하면서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이게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게 출판 기념회를 우리 주민들한테 좀 알려서 주민들이 좀 그동안 우리 활동을 했던 그런 부분도 좀 알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그래서 제목도 책이 물이 가는 길이라는 것은 정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게 물이라는 게 이제 법치잖아요. 저희가 법자를 보면 네. 삼수변 물숫자에다가 삼수변 이제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물이 사실은 가는 길이 민심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물이 가는 길을 따라서 가면 민심을 따라서 간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저는 출판 의미군요. 기념을 했는데 그래서 뭐 이제 보통 국회에서들 많이 하는데 저는 지역에서 지역민들을 위주로 하려고 그래서 출판 기념회를 가졌는데 또 한 3천여 명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또 동료 의원들도 많이 오시고 그래가지고 상황회에 끝나가지고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남 4군 주민들한테도 저를 한 반 정도 이상은 저를 못 보고 가셨어요. 아니 지금 그래갖고, 보니까 되게 대규모로 행사가 진행된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오신 것 같은데요. 네. 영상에서 나오는데.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는 정말 미안하죠. 왜냐하면 가수 태진아 씨도 모습이 그러네요. 보이네요. 예. 네. 보러 왔는데 이제 못 봤으니까 저는 주민들한테 정말 미안하고 송구스럽고 또 와주신 분들한테는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쨌든 제가 이제 처음 왔을 때와 이제 12년이 됐는데 그때와의 차이점은 상당히 많이 변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이제 토목건설 출신이다 보니까 교통 인프라에 대한 생각을 많이 갖고 그쪽에 사업을 많이 치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제 영동에서 진천 간 민자 고속도로도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요. 네. KDI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제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고 또 영동에서 대전 간 이제 광역철도 문제도 옥천까지는 지금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 등등 여러 가지를 제가 많이 했는데 어쨌든 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인프라가 우리 SOC 사업을 많이 해서 네. 여러 가지 인프라가 교통망이 상당히 좋아져서 앞으로 이제 그걸 좀 마무리하고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어쨌든 제가 사선을 도전을 그렇게 하게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주민들이 또 그거는 있어요. 부지런하게 한다. 또 이 일을 열심히 한다. 그래서 일은 잘한다 소리 평을 사실 듣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저한테는 저한테 감동을 주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여야가 없이 저는 같이 이제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야 일을 할 때는 여야가 없이 같이 힘을 합해서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 지역에도 4개군인데 옥천군은 야당 군수예요. 예, 처음에 제가 갔을 때는 3개군이 다 야당이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당선이 됐었는데 어떻게든 이제 그런 걸 떠나서 저는 이제 여야를 어우르면서 일을 하는 데는 지역을 발전시키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다 해서 지역에서도 운동화를 저는 이쪽 끈이 빨간 운동화 또 한쪽은 파란 끈을 실은 운동화 이렇게 해서 음식점에 가면 이제 이 짝짝이라고 하면서 근데 빨간
이게 끝맺인 걸 막 찾는 분들이 계세요. 제 신발 이제 찾는다고. 제 의미군요. 예, 예. 그렇게 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열심히 해서 우리 지역 발전 빨리 앞당기는 데 노력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마지막으로 21대 국회가 마무리될 때까지 남은 기간 동안 그 정보위원장으로서 예. 추진하고 싶은 과제가 있다면 오늘 그 또 정보위원장으로 모셨으니까요. 네네. 네, 남은 과제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우리 무탈하게 이제 정보위원회를 잘 끌어왔거든요. 네. 왜냐면 큰 충돌 없이 소리 없이 사실 진행해 왔는데 남은 임기 동안에도 그래도 이제 여야가 협상을 하면서 서로 타협점을 찾으면서 이 상임위를 잘 끌어왔다 이런 평을 끝까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타협하고 또 서로 이제 양보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조율해가지고 잘 끝내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정보위에서 이제 소리 없이 또 충돌 없이 네. 잘 이끄신 건 위원장님의 그 덕이 아니신가 예,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오늘 마무리를 할 시간인데요. 각 상임위를 통해서 2023년 국회를 돌아보는 시간. 오늘은 박덕흠 정보위원장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아주 잘 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